지금 무주택이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한 기본주택을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 과천, 안산 등 3기 세도시에 추진을 한다. 역세권 위주로 고급스럽게, 저렴하게, 고급 아파트인데 저렴하게, 분양 위주 공급의 대안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도입을 하겠다. 이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한 글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올렸습니다. 제가 이 기본주택을 소개를 하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지는 참 몰랐네요.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 이게 제목입니다. 오세훈입니다. 놀랍게도 오세훈입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서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요지가 뭐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을 제한, 이를 위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다. 네, 율TV님, 좌파들 허구한 얘기하는 사람 냄새 버리고 이사가라는 거지. 뭐 하나 지키는 게 없어. 크크. 네, 감사합니다. 네, 좌파들이 허구한 얘기하는 사람 냄새를 버리고 이사가라는 거다. 당신이 평생 살았지만 재산세 못 낼 것 같아? 그거는 이사가. 이사가서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세금 내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야 된다.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야 돼.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 기업을 팔아야 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고 소득과 자산, 나이 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불필요하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세훈도.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오세훈은 진심으로 집값을 잡아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싶다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 기업에 의한 분양 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 조건부 분양, 토지 임대부 분양, 장기전세 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후에 내가 월세를 받아갖고 어떤 노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올려갖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남은 삶을 유지를 하겠다. 이게 죄입니까? 임대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세나 전세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에 동의하십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아니, 집에서 살든지 별장을 꾸리든지 집으로 돈을 벌든지 냅둬라 좀 냅둬라.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그러면 별장은 어떡합니까? 별장은? 여러분, 별장은 외지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1가구 1주택이라며. 별장이 있으면 1가구 2주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사람도. 이 사람은요, 포항인가?
포항제철에 있으면서 포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포항에도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도 집이 하나 있어요. 그냥 평생을 포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포항에서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며칠 있다가. 그래갖고 이 사람은 집을 2개를 얻었습니다. 이거 잘못입니까? 1가구 1주택을 추진을 하면 이거 어떡하죠? 별장 어떡하죠? 월세 어디서 나오죠? 전세 어디서 나오죠? 제가 제 지인처럼 포항에서 며칠, 서울에서 며칠 있어야 돼갖고 집을 2개가 필요한 사람 어떡하죠? 호텔 살이를 해야 되나요? 그냥? 서울에 오면 서울에 있는 호텔, 포항에 가면 포항에 있는 호텔, 이래야 되나요? 케이스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 저금리 시대에서 도저히 내 미래 노후 준비가 안 되겠어. 그래갖고 한 집은 내가 살고 한 2집 정도는 어떻게든 모아갖고 이 2집에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이 월세로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죄입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죠? 1가구 1주택으로 가면은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노인분들의 이 저금리 시대에 어떡합니까? 주식을 하라고요? 문재인이 지금 주식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식으로 갔다가 날리면 그 노인들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 줄 겁니까? 주식 투자했는데 잘 안 됐어. 주식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래갖고 나는 그냥 집을 한 3채를 얻어갖고 알뜰살뜰 해갖고 집을 3채를 얻어갖고 2채는 월세를 받고 한 채는 내가 살려고 했어. 이 나오는 월세, 2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노후를 살려고 했어. 이거 죄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까? 이게 뭐가 잘못이야 도대체?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왜?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그냥 월세로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부자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어때요 또? 부자가 됩니까? 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분 같지도 않은데 왜 이랬을까요 이분이? 네, 퀸텀 리프님, 닉네임이 좀 어렵네요. 퀀이구나. 퀀텀 리프님, 남편이 장애인 돼서 살던 집 줄여 1가구 2주택자 됐어요. 수입원이 없어서 생각한 건데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나요? 네, 맞습니다. 닉네임이 꽤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다. 뭐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 시프트를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은. 15년 전에 내가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됐어. 누가 그렇게 보나요? 누가? 네, 유티비님, 집을 한 채건 100채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배워서 그런가 봐요. 크크.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도 강남 사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하여 집값 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 오세훈이 말한 요런 거, 요 3가지, 요런 걸 안 해서 지금 집값이 안 잡히는 건가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있나요? 오세훈은? 이런 거 해라. 그럼 집값 잡힌다. 이명박 때는 왜 안 올랐죠? 박근혜 때는 왜 그래도 괜찮았죠? 왜 문재인 때 미친듯이 올랐죠? 규제만 풀면 된다. 왜 자꾸 이 집을 국가가 개입해서 만들려고 하냐?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황장수 소장의 서민 포퓰리즘 15조인가? 맞나요? 서포 15조? 그것의 1조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황장수 소장 굉장히 괜찮은 분으로 봅니다만 이분이 참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서민 포퓰리즘 15조의 1조입니다. 최고의 주택 설계 디자인, 건축 시공, 토지 기술자들로 주택청을 신설해라. 자, 최고의 주택 설계 디자인, 건축 시공, 토지 기술자들이 누군가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주택 설계, 건축 시공, 토지 기술자들은 다 지금 뭐 레미안이니 자이니 이런 데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면서 연봉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되 공무원, 주택청으로 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최고의 디자이너가? 토지 기술자들이? 기업에 가 있지. 최고의 실력자들은요, 다 지금 기업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택청으로 올 수가 있냐? 일단 현실적으로 연봉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 사람들을. 이 선생님, 그래서 오세훈은 20% 부족하는 겁니다. 근데 더 애매한 건 지금 미통당 중에서 홍 대표님, 장제원, 전희경, 곽상도 등등 빼고 그나마 제일 낫다는 점이 참.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뭐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황장수 소장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주택청을 신설을 해갖고 대한민국의 건설계의 디자이너, 건축 시공업자, 토지 기술자들 최고의 사람들을 데려와 앉혀라. 얼마 주고. 그 돈 얼마 주고. 그 사람들 오라면 옵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기업에 수억, 수십억의 연봉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초에 이거 불가능하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주택청으로 오는 거? 이거 안 된다. 자, 소득 하위 80% 국민 국가 주택 프로그램 참여 가능. 최하위 20% 영구 임대주택, 나머지 60% 전매 불가, 반납 가능, 국가 공급 주택, 소득별로 다양한 평수 할당. 인테리어는 최소 시공으로 제공. 최고의 디자이너와 건축 시공 기술자들이 와갖고 최소의 시공으로 인테리어를 한다.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최고의 건축 디자이너가 왔어. 그 디자이너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시공으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시킵니다. 좀 어밸런스 하죠? 주택가 20%로 입주 1%대 이율로 30년 이상 모기지 대출을 해줘라. 평당 700만원 이하로 전매 불가, 평생 거주권 주고 사망시, 이사시 반납을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구당 2회 신청 가능하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게 사실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이사를 지금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이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황장수의 서민 포퓰리즘 1호에 1가구당 2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이사는 당신 돈으로 다니다가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 것 같다 할 때 신청하라는 얘기겠죠. 그게 2번만 해라. 2번만 가능하다. 정산 후 감가상각 후 전액 환불을 한다.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국가 보유 건물, 토지의 용적률 건폐율 완화, 고층 아파트 건립. 일반인들이 보유한 거 말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를 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라. 국가가. 왜 이걸 국가가 지어야 되나요? 국가가 건물을 지고 뭐하고 할 때 비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나요? 지금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요거를 받아들여서 문재인 정권 하에 수많은 건설 업체들이 들어왔고 LH, GH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건물 짓는다고 칩시다. 국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내년 예산에 국민주택기금 확충 적립, 민간 아파트에 특별세 부과. 민간 아파트에는 특별세를 부과한다. 내년 예산에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서 적립을 한다. 세금을 더 때린다는 거죠. 이것을 또 심지어 국민연금과 연계를 한다. 이게 지금 황장수 소장이 얘기하는 서민 포퓰리즘 1조입니다. 모순되는 것도 많고 불가능한 것도 많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국가가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아파트를 국가가 최고의 엘리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어서 공급을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일단 전 국민한테 국가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뭘까요? 국가가 알 수 있나요? 내 친구가 원하는 아파트가 뭐죠? 몇 평대 아파트를 원하죠? 학교는 어디를 원하죠?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왜 안 되냐? 지금 이게 사실 사회주의 경제인 겁니다. 국가가 아파트를 지급을 한다. 의식주,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의, 옷, 식, 먹는 거, 주, 집, 주택. 이 의식주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옷은 어떡하나요? 의식주, 가장 맨 앞에 오는 건 옷인데 옷도 국가가 나눠주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유니폼 입고 있어야 되나요? 뭐 이건 아니라 치고. 그러면 다 똑같은 집에 국가가 만든 일률적인 똑같은 집에 다 들어가서 살아라. 국가가 아파트를 제공을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발상입니까? 왜 이걸 국가가 해야 되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 국가가 제공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간 사람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손해죠. 운 좋게 싸게 국가가 지은 곳에 당첨이 돼서 들어간 사람은 땡 잡은 거고,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손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국가가 지어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사람의 돈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나는 국가가 지어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못 들어갔어. 근데 들어간 사람이 있어. 누구 돈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거? 이 집에 살고 싶지만 못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요,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에서 임대 아파트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어요. 이것부터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룸, 원룸 살 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아. 나보다 더 싸게, 나보다 더 세금도 적게 내는데. 그런데 나는 이분들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소득도 더 높고 한데 더 비싼 월세를 내고 빌라에 살아. 공정합니까?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저는 빌라에 살고, 비싼 빌라에 살고, 저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누군가는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살아요. 공정합니까? 저도 아파트 살고 싶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노력을 해서 제 자력으로 돈을 벌고 해갖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빌라에 살 때 나보다 더 가난한 덕분에, 나보다 더 소득이 낮은 덕분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의롭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빌라에 살아야 돼요. 근데 나보다 더 가진 게 없고 소득이 낮은 그 덕분에 누군가는 아파트에 살아. 정상입니까? 율티비님, 저 또 못 배운 티 나네요. 의식주를 왜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도당체 왜? 크크.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율티비님이 이렇게 한 번씩 뼈 때리는 얘기를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사실 제 이 김거희 TV 방송이 좀 더 재밌어지고 좀 흥미 요소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네, 감사합니다. 당체 모르겠어요. 이게 정의롭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근데 그나마 제가 이 이후에 잘 풀려갖고 아파트에 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들보다 더 부자라서 빌라 살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아파트에 살아요. 정상입니까? 이 짓을 더 크게 벌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황장수 소장님도 그렇고 뭐 발상의 전환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고 들고 나오는 모든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거나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완벽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부족한 부분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답은 아니다. 사회주의가 답은 아니다. 국가주의가 답은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지. 지금 미친듯이 집값이 올라서 도저히 아파트값이 내 돈 주고 못 살 정도가 됐죠. 이게 왜 문제냐?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냅둬라 제발.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지 마라. 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미친듯이 올라갔죠, 집값이? 국가가 자꾸 주택에 개입을 해. 건설에 개입을 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냅둬라. 지금 문재인이 하라는 거 원래대로 원복해라. 문재인이 한 모든 정책을 다 없애버려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으로 모든 것을 돌려놔라. 그럼 정상화됩니다. 일단.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떨어집니다.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아무도 손해 안 보고. 누구도 끝도 맞는 일이 없게끔 공정하게 정의롭게 잘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 미친듯이 집값이 올랐잖아. 이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돼.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나서서 망한 거라니까요. 지금 국가가 나서면 안 된다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미친듯이 집값이 올라서 실패가 되었는데 완전 폭망을 했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프로세스를 돌려놓는 것이 맞다라고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국가가 주택을 줘야 된다. 야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미친듯이 올랐잖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건물을 짓자.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러분. 네, 이 선생님 내일 배움카드 실업급여 남발할 때 속이 좀 쓰립니다. 그냥 배워보거나 쉽게 쓰는 사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지는 해프입니다. 모든 복지는 낭비예요. 이런 거예요.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가 뭐냐? 감세입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복지는 감세입니다. 세금을 적게 걷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최악의 복지가 뭐냐?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집이 됐든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보세요.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주겠다. 교육을 책임져 주겠다. 국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 교육시켜주고 보육시켜주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개판됐죠? 국가가 나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획일화 되는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느 지역에 30평대 아파트가 얼만큼 필요하고
20평대 아파트가 얼만큼 필요하고 50평대 아파트가 얼만큼 필요하고 이걸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재명 오세훈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만한 지력이 있어요? 그만한 데이터가 있어요? 누가 알아?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조정을 해서 적절한 평수, 적절한 아파트, 적절한 가격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시장경제 이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요걸 이해 못한다. 본인이 천재야? 본인이 신이야? 응? 용산에는 예를 들어서 뭐 30평대 아파트가 몇 개 필요하고 50평대 아파트가 몇 개 필요하고 20평대는 얼만큼 필요하고 여의도에는 오피스텔이 얼만큼 필요하고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모든 복지의 여론조사는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틀립니다. 복지에 있어서 여론조사 할 때마다 100% 틀립니다. 왜? 내 돈 내는 거 아니거든. 내 돈 내고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여론조사로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팔아봐야 알아요. 팔아봐야. 물건이 나오고 실제로 팔아봐야 아는 겁니다. 네, 율TV님 1가구 1주택 해봐야 전국의 모든 보급주택이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 못하면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주택은 1억이고 어느 주택은 5천이 된다. 그 자체로 그 정책은 실패입니다. 평등을 들고 나왔으나 평등하게 될 수 없으니까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꾸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약간 머리 한켠에는 사회주의 이념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럴 때 발현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국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아닙니다. 냅두면 되는데 문재인이, 노무현이, 김대중이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판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팩트인데 왜 또다시 우파들까지 나서갖고 개입을 하자고 하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해야 돼. 이 말의 다름 아닌 겁니다. 지금 국가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이거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부의 경제 정책이에요. 주택 정책이에요.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요? 시장경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야말로 대표적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사례인 겁니다. 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는 국가가 제발 좀 대한민국, 나라의 주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모든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돈 갖고 장난치지 마라. 금리로 장난치지 마라.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뭐냐?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은행한테 미국 국민들에게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품이 낀 겁니다. 그 거품이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입니까? 사회주의, 개입주의, 국가 위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사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실패한 사례인 거지.
여러분, 시장은요, 어지간하면 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 사례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실패 사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어떤 좌파들은 이게 시장 실패 사례라고 해요? 지금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거짓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세력들이 붙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투기꾼들이 붙는 거지, 투기꾼들이 모여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때는 투기꾼들이 다 죽었습니까? 박근혜 때는 투기꾼들이 다 해외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함부로 시장 실패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잘 실패하지 않는다.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시장이다.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으로 얼마든지 시장에 맡겨도 이 미친듯이 오른 집값을 잡을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공정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되면요, 공산주의도 성공해요. 사회주의도 성공해요. 근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